그 출간 인터뷰에서요, 제가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 내 개인적인 일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왔는데요. 보면은 뭐, 남성이지만 굉장히 여성주의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고마웠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건 같이 좀 사회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좀 이 결혼과 육아의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런 책을 내고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남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면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휴, 어떻게 아빠가 애들도 잘 본다고? 근데 이것조차 저는 남자기 때문에 갖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저랑 결혼한 하시시박 작가님이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간다고 해서 어떤 누구도 칭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모든 엄마들한테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시시박 작가님이 일이 정말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짐작으로 임신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할 수 없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시선이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멀리 내다보면 둘째 아이가 딸인데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세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제 딸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제 딸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만약에 혹시라도 시아가 결혼을 한다면 시아의 배우자에게도 이건 지극히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모두에게 다 혹은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책을 쓰게 되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물론 아이를 키우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지만 책을 다 읽고 덮은 다음에는 그 아버지와의 이야기가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네. 아버님을 원망하다가 끝에 가선 이해하게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와닿아서 다시 한번 그 챕터를 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 제목이 나도 그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뭔가 좀 뭉클하기도 했거든요. 이 얘기를 또 써내는 게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나의 어릴 적 이야기, 나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던지는 거잖아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뭐 글을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쓸 얘기가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버지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뭔가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제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큰 집에 보내져서 6년 있다가 부모님한테 다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애착 관계를 가장 잘 형성해야 되는 시기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란 말이 없었으면 거의 남이나 가까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분이셔서 이제 집 안에서도 굉장히 무기력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 더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상하게 뭔가 제 아들이 부러웠어요. 이거는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데 제 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랬을 때는 어땠을까 싶으니까 제 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이 오히려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뭔가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약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내 아버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글을 쓰고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약간 뭔가 가슴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나 혹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글을 쓰면서 정리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글을 쓰면서 약간 아버지랑 화해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부모가 돼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게 아이를 낳고 처음 겪는 일, 처음 겪는 감정들이 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실감이 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혼했지만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꼭 낳으라고 좀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냥 저 그건 그분들 선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선택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고민이 된다. 근데 뭐 제가 사는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보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뭐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을 제쳐두고라도 막연하게 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전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왜냐면 그거는 뭔가 누가 좋기 때문에 뭐 내가 좋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좋을 거야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감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말도 안 되는 우주가 펼쳐지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그 우주를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펼쳐지는 거지. 그냥 아이만 낳았다고 해서 우와 막 이렇게 무슨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도 진짜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 우주를 보려고. 그리고 그 우주를 보려면 얼마나 수많은 예.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 북마스터님한테 여쭤봤는데 아예 명답을 주셨어요. 아주 좋은 해답이고요.